저는 먼저 저를 고소 고발해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고소 고발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 서울 동작경찰서에 6건의 고소 고발로 인해서 제가 조사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소환되는 순간에도 허위라고 수차례 판명난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을 잘못 가르쳐왔다며 왜곡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18은 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 뭐라고요?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북한에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거로 한 신문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5.18 유족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일면에 사과문을 내고 기사를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말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5.18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했지 제 입장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결국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본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강조하더니 돌연 진상규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학계에서 나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더 진상을 규명해보고 이미 북한군 개입설은 수도 없이 사실 무근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군 기록과 미 국무부 자료를 분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고 대법원도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더 규명돼야 하는지 묻자 반대 주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을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지. 그런데요, 그때 조사를 했지만은 반대편 입장이 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조사받으러 온 자가 또 한 놈 더 있는데 이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정말 저는 요즘에 법과 정의와 상식이 좀 바로 서는 나라라면 제발 그 두 사람은 좀 제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자 전한길하고 김현태예요.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김종호 원장님? 근데 제발 저기 먹방 있는 날은요. 네. 제발 이런 인간들은 좀 주제로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이제 나타났는데 제가 네. 근데 지금 다루는 게 네. 먹방 바로 직전에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먹방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한번 질러 놓으면은요. 네. 목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술이 맛이 없어요. 이런 작자들. 그래도 다뤄야 됩니다. 전한길 우리가 좀 그 입만 나가기 전에 했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고 여러 번 경찰서까지 오게 되고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런 주장이 있다면 좀 더 진상을 규명해보고 논란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자, 자기 입으로 분명히 5.18 북한 개입을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고발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니까 뭐 그런 논란이 있다면 아니 김유정 의원님 그런 논란 진작에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정리됐죠. 과거에 몇 번씩 반복됐고 다 법적 판결도 끝난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이 해묵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또 말 바꾸게 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언제까지 전한길 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니, 저도 좀 안 보고 싶은데 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근데 이제 또 조사하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몇 차례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저자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인권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데 발언 다 했잖아요. 제가 발언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 이건 뭐 증거 인멸을 하고 말고도
할 게 없는 내용이고. 내렸기는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뭐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다 확보가 돼 예.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매번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도망도 안 가. 나오래 나가고 맨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결국 증거 인멸도 안 하고 도주 우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그 구속해가지고 수사하지 않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뭐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법의 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긴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이걸 또 없애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여서, 저도 너무 화가 나긴 합니다만, 전환기가, 근데 제 생각에 반복적으로 저렇게 행하면, 저는 법원에서도 거기에 맞게, 얘도 영장 발부를 해주는 게 좀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뭐 이런 거, 두 번, 이런 건 반복적으로 저런 행위들을,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벌인다고 한다면 법원이 일로백계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전 법률을 잘 발부하는 몰라서, 것도. 예. 그 좀, 그렇게 어때요? 하면 안 되나요? 신문진 변호사님, 저렇게 나쁜 죄를 반복적으로 재범의 저지르면- 위험성이죠. 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거를 봤을 때 아직 구속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지금 가짜뉴스처럼 명예훼손 이런 거로는 구속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실형까지도 나옵니다. 보통 뭐 8개월에서 1년까지. 그리고 이자는 만약에 이거로 빨리 뭐 1심이라도 나오면 그 뒤에는 구속은 바로 더 쉽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정치적인 자신의 발언,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자신의 변명이라는 게 자신은 신문을 읽었다, 뭐 들고 있는 신문이 보니까 스카이데일리더라고요. 읽은 정도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뒷받침했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랬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북한에서 그때 당시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도 뭐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발언도 있고 자신이 그런 사실관계를 주장했다, 이런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도 안 되게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국민의힘의 윤리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일회성 이런 거는 괜찮대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징계할 거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지금 전환길 같으면 이게 분명히 구속되고 징계 받아야 되는데. 예. 이분은 법원으로 갈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의 이야기를 참 우리가 다뤄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언론,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진보의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 전 그때 얘기했던 게, 이때 진보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이런 터무니없는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극우 방송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릴 수 있다. 어허. 그게 명분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진영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해? 아니,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그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 터질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터질지 몰랐어요. 예. 뭐 전환길 씨라는 사람의 방송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하루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와, 이제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갔구나. 뭐 꿈에서 알려줬다라는 거면 그럼 누구를, 가브리엘을 고소해야 되는 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가들의 이 입노름에.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진짜 이거 망상가들의 이야기하고 넘기는데, 이걸 보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정 세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목욕탕 가면은, 특정 분들이 이런 얘기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얘기 말고 이 얘기 전에 더 황당한 이야기도 막 떠돌 때, 와, 이런 이야기를 목욕탕에서 그분들이 막 나누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과 없이 이런 일들을 믿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 이걸 언론이라고 버젓이 생각하니까. 언론사인 네. 것처럼 하고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안기부 직원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또 만약에 들으면, 야, 안기부 직원이 그랬대.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밖을 하면서 막 돌릴 거라고. 예. 안기부 직원의 증언 뭐 이러면서 얘기를 돌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내비두면 안 되죠. 요거 지금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끝장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가 보는 방송이잖아요. 또 요거는 내용을 그래도 한번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저께 밤에 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영어로 속삭이는데 네. 내 기억에 남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미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필리핀 네네. 갔을 때 그 얼마 전에 갔다 왔죠. 이재명이. 거기 가갖고 우리 재명이도 예. 거기서 그걸 건네주고 온 게 뭐가 있냐? 160조 정도를 예.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우리 카이가 개발한 KF-21 비행기에 대한 네, 것도 네. 담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영어로 속삭였대요. 네. 굉장히 또 구체적이고, 막 160억이라 그랬나요? 굉장히 160. 구체적인 숫자를 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망명하려고 한다. 좀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한길 이 대표는 옆에서, 막 그러냐고 막 또 부축입니다. 이게 160조 뭐예요? 아닌가요? 160조 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예, 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저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보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한길 씨가 바로 X인가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반박을 했죠. 분명히 뭐 언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지 전한길 TV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이야기를 발을 빼는 거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예. 근데 지금 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전한길 씨도 분명히 그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어딘가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약간 포장을 해주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건 적극적인 동조라고 저는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갖고 꿈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예. 건 약간 밈 같은 거에 비슷합니다. 내가 꿈에서 들었는데 이렇대. 라는 이야기는 사실 정보원을 밝힐 수가 없거나 예.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 사실 자체를 본인도 사실 확인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밈 같은 얘기를 쓰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진짜 헛소리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브리엘의 촉을 받았다는 그분이 어딘가 그 극우 진영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내지는 그들이 계속해서 확대 유포하고 재생산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꿈에서 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유포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병원에 가야 될 분의 헛소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언론에 나와서 언론 아니죠. 거기는 이상한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네. 이런 것들 또 믿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이런 걱정 또 들었어요. 저거 너무 악의적이야. 전한길 씨는 맨날 여기 목걸이에다가 이제 프레스라고 적고서 본인을 언론사라고 기자라고 주장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 목소리를 들었다는 최수영 씨가 전 안기부 직원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됐고 이 방송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래요. 근데 안기부 직원이 본인은 안기부 직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안기부 직원은 왜 안기부 직원이냐면 본인이 안기부 직원인 걸 숨기기 때문에 안기부 직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대놓고 전 안기부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아닐까 아닌 거야.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리고 전한길 씨가 아마 좀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저분도 참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정말 겉핥기식으로 막 정치 배워서 뭔가 어디서 엿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방송에서 앵커가 뭔가 듣다가 패널들 이야기 듣다가 이거는 개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앵커가 개인 의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송 100% 거의 방심이 갑니다. 거기서 심사 받아야 되고요. 경고 받고요. 다 예. 징계 절차 받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방송 대충 봤을 때 그냥 중재하는 앵커가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하면은 그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개인 의견입니다 정도의 얘기는 그냥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만 하더라도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판이 아니라 거짓말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면 확실하게 저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안 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저거는 글쎄요. 저런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에서 딱지 붙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예. 수익 창출도 못하고 방송도 정지시키는 그러네요. 딱지 붙여야 됩니다. 저런 방송 왜 그대로 해놓게 내버려둡니까? 예. 이밤 깁니다.
데이님께서 재난방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준호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를.